오늘의 굿데이 LA 게스트 소개합니다. 강은미 요가 및 척추 재활운동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내일이 땡스기빙이잖아요. 네, 맞아요. 연휴 때 뭐 하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아니 뭐 식사라도 가족 식사? 아마 홀푸드에서 치킨을 사서 그냥 않을까. 마트에서 네. 터키 사가지고 터키 말고 치킨. 네, 치킨. 그러니까 한국 터키는, 사람들은 네, 익숙하지 않아서. 그쵸. 네. 치킨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치킨데이로. 맞아요. 지난 터키. 시간에 우리 호흡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복식 호흡이랑 흉식 호흡 하는지 보여주시다가 꼬르륵 소리 나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배고팠습니다. 오잉? 근데 한국 그랬었는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요. 네. 아무것도 안 먹다 보니까. 어. 그런데 오늘도 여기 안 올 먹고 때마다 오셨어요? 항상 긴장이 돼서. 아니 근데 벌써 네 번째 출연인가? 그쵸? 네, 그래도 매일 긴장돼요. 매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매일 하니까 대단하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나오면 긴장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때 호흡 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생각나면 가끔씩 복식 호흡은 근데 사실 하셨구나. 저는 매일 하니까 말하면서 근데 네네. 흉식 호흡은 할 일이 없었는데 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청취자분들도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떤 토픽을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운동도 중요하긴 한데 네. 바른 자세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른 자세. 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아무리 운동은 해봤자 1시간이잖아요. 네. 길어봤자 2시간이고 그쵸. 6시간 내내 하진 않는데 자세는 우리가 그걸 계속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세가 안 좋게 되면 그냥 운동 1시간 하더라도 되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보고 일단 어쨌든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딱 보면 우리 강사님은 자세가 되게 바르게 앉아 있어요. 어디 이렇게 막 구분대 없이 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세를 지금 모니터를 해보면 네. 어딘가 구부정. 목도 좀 구부정한 것 같고 근데 허리 그렇게 나쁘진 등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구부정한 것 같고 진짜 정말 심하신 분들은 네. 진짜 목 자체가 아예 이렇게 거북목처럼? 펴도 이렇게 그러니까 펴지지가 않는 거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지면 네. 사실 이렇게 아무리 피려고 해도 근육 자체에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 이게 아무리 피려고 해도 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진짜 자세가 좀 중요한 게 네, 누구를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좀 꼿꼿하고 이런 자세로 네. 딱 있으면 네. 그 사람 되게 좀 자신 있어 네, 보이고 맞아요. 발라 네. 보이고 약간 인상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맞아요. 좀 구부정하게 있으면 어딘가 좀 위축된 것 같고 사람이 네, 맞아. 그러다가 내 모습을 뭐 사진 찍어서 보거나 아니면 뭐 거울 봤을 때 이렇게 흠칫 놀라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저도 예전에 제 모습 제가 원래 피아노가 전공이어가지고 피아노를 되게 이렇게 오래 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운동을 제가 20살 이제 그 중반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서 내가 내 몸을 좀 디자인해 보자, 잘 알고 해보자 이래서 이제 공부를 척추 재활이랑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그거를 제 몸을 가지고 실험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이제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이런 몸을 가지게 된 거예요. 원래 저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게 너무 오랫동안 피아노를 6살 때부터 오랫동안 네네. 너무 쳐서 전공이었기 때문에 저도 측만이 있고 근데 이미 나이가 그래서 아이들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그 자세를 바르게 키워야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틀어졌더라도 금방 돌아오긴 한데 이미 어렸을 때 변형된 그런 뼈들은 사실 커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때 자세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와서 등짝을 등 펴 하면서 등짝을 팍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폈다가 다시 이렇게 슥 네, 뭐 무너져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네,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또 등 펴 하고 또 등짝을 탁 때리면 이렇게 딱 발라지는데 지금 라디오를 다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소파에 앉아서 들으실까, 뭐 누워서 연휴니까 네, 누워서 그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처럼 뭐 일하면서 들으시는 그쵸.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등짝 스매싱 등 펴 하면서 라디오 듣는 네.
기분으로 자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자세가 그래서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일까요? 그래서 제가 바른 자세를 먼저 좀 서서 보여드릴게요. 서서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 있었을 때 네. 제가 보일까요? 지금 여기 오면 그러니까 서 있었을 때 보면 옆으로 딱 봤을 때 네. 귀랑 어깨랑 여기 이 골반뼈랑 네. 그리고 무릎뼈랑 여기 복사뼈까지 이렇게 네. 일직선이 돼야 돼요. 아, 거울을 보고 딱 네. 서서 봤을 때 네네. 머리, 어깨, 네. 골반, 네. 복숭아뼈까지 네. 다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게. 네,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되고. 이거는 집에서 거울 보면서 내가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진 그쵸? 찍어서 체크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네. 이제 일직선에서 예를 들어 거북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직선에서 벗어났죠. 이게 거북목 그리고 이제 흉추만이라고 약간 이렇게 등이 약간 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등이 흉추가 잘 굽죠.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좁혀져 있는 네. 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목도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등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쭈그리 같은. 그러니까 등이 나오긴 굽으면 한데. 진짜 약간 그래서- 사람이 위축돼 보여요. 네, 그리고 자신 없어 이제 보이고. 또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이 엉덩이 미국 친구들은 좀 약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엉덩이가 네. 약간 요춘 전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요새, 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할머니들 좀 나이가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여기 척추 자체부터가 태행 때문에 이렇게 등이 굽어지면서 이렇게 아, 골반이 등보다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등도 굽어져 있고 골반도 이렇게 빠져 있고 이제 일직선에서 다 빠져 있는 이런 자세에서 네. 다들 이제 움직이시고 걸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게 집안일도 하고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고착이 되죠.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집안일 할 때 네. 좀 이렇게 좀 집안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렇게가 약간, 뭐예요? 그러니까 골반을 접어서 허리를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서 약간 런지를 하듯이 이렇게 뭐 집안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운동하는 그렇죠, 요가 하듯이 네. 설거지 할 집안, 때도 네. 설거지 하다 보면 약간 허리가 굽죠. 힘들어서 굽어져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편 상태에서 무릎을 좀 접었다 폈다 하면서 설거지를 좀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네. 무릎을 한번 굽었다 펴주는 게 중요해요. 설거지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가족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1인 가구는 상관없는데 뭐 3인 가구만 돼도 오랫동안 설거지 하게 되니까 그쵸. 네, 무릎 꼭 접었다 폈다 해주시면서 운동을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바른 자세를 그래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오.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좋다. 왜냐면 이제 땡스기빙 때 그 집에서 뭐 음식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설거지거리 진짜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진짜 많죠. 설거지 하실 때 꼭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설거지 그쵸, 그쵸. 하시기를. 그렇게 꼭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바닥에 좀 내려갈 때도 네. 바닥에 뭐 물건이나 떨어진거나 이런 거 주울 때도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주워도 상관없는데 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 자세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그 자세가 뭐예요? 네, 허리를 굽히는 허리를 거? 네 그렇죠 맞아요. 허리를 네. 굽혀서 죄송해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이제 허리가 등이 굽어진 상태에서 숙여서 이렇게 접으면 등 자체가 말리잖아요. 네. 이렇게 등이 말리게 되면 척추 디스크가 나오게 되는 환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밑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도 허리는 편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약간 좀 왜 이렇게 아이돌 분처럼 좀 네네. 섹시하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주울 때도 섹시하게 주워야 돼요? 네, 집에서 이렇게 무릎을 약간 벌린 상태 앞뒤로 약간 살짝 네네. 벌린 상태로 무릎을 굽혀서 너무 백조 같다. 내려가서 이렇게 주우실 수 있도록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짚지 말고 네. 무릎을 등이 굽혀서. 말리면 안 돼요. 네, 무조건.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뭐 좀 스쿼트를 조금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다리를 좀 많이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양 옆으로 벌려주면서 너무 웃긴데? 이렇게 주우시던지. 그리고 아니, 근데, 물건 들 예, 때도. 맞아요. 물건 들 때도 이렇게 허리를 핀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들 수 있도록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팔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이제 많이 볼 때도 네. 왜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맞아요. 물건을 하면은 네네. 허리가 많이 그러니까 삐끗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릎을 굽혀서 꼭 그렇죠. 허리를 펴신 물건을 상태에서. 짚는 거 네. 이렇게 올바른 자세, 나쁜 자세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미 자세가 근데 말씀하셨듯이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기본 세팅이 그쵸, 목이 좀 그렇게 나와 해야 있고 허리가 좀 구부정하고 골반이 좀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른 자세를 하려면은 이제 오늘 그런 것도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다 이제 알려줄 건데 이제 목이 나와 있잖아요. 네. 목이 나와 있다고 해서 목만 집어 넣는다고 해서 목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기능적으로 우리 몸을 봤을 때 네. 우리 몸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 연결되어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목 그러니까 따로 허리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목을 집어 넣으려면 일단 목이랑 흉추가 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흉추에는 또 갈비뼈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비뼈 그 위에 견갑대가 여기 이제 이 날개뼈. 날개죽지 네. 여기가 또 붙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팔이 또 이 쇄골이랑 같이 앞쪽으로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팔이 붙어 있다서 목을 집어 넣는다고 해서 목 운동을 할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목과 견갑골, 갈비뼈, 어깨, 팔 이쪽을 다 함께 움직임을 해주셔야지 거기 부분이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거북목을 고치고 싶다고 목만 이렇게 딱 그쵸, 그쵸. 집어넣으면 소용이 없고 네, 그렇죠. 효과가 날개뼈, 떨어지죠. 뭐 네. 등 다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등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렇게 등이 굽었다고 해서 등만 이렇게 펴는 것이 아니라 이 갈비뼈랑 복부랑 여기 움직임도 다 전체적으로 이 코어 이쪽을 다 척추랑 다 같이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절대로 그냥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근육이랑 또 다른 근육이랑 협력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근육은 안정성을 담당해서 걔는 많이 쓰지 않아요. 걔는 많이 쓰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나중에 안 좋아지게 되고 네. 그냥 많이 써도 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근육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냥 안정성을 담당한 애들은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협음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몸을 좀 피고 싶다 이럴 때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매달리거나 뭐 좋은 게 있어요? 그냥 일단 척추가 만약에 이제 척추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만약에 틀어지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마디마디씩 이렇게 쭉 그 약간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네. 쭉 매달려져 있어서 그냥 옆으로 그냥 빨대 구부러듯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약간 비틀어져서 틀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틀어졌으면 반대쪽으로 또 밑에는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또 틀어지고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듯이 틀어진다서 거기를 펴주려면 철봉 같은 거 매달리는 거 그리고 거꾸리 같은 거 나이 드신 분들 거꾸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꾸리.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그 척추를 견인해주는 효과는 있어서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일시적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늘려줬으면 네. 거기에 맞는 강화 운동을 해주긴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근데 어떤 운동이 그러면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는데 좋아요? 어느 부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이 코어라고 이제 다들 대부분 많이 아시고 계신데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흉추부터 요추, 그러니까 그 흉추가 여기 갈비뼈 있는 네. 부위 그리고 요추가 이 그 허리 쪽, 허리 아래 쪽. 허리 쪽 부위랑 골반 여기 여기 이 몸 우리가 보시면, 생각하는 네, 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슴 아래부터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네. 통 구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흉곽 골반 통 구조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걸음걸이가 좀 절개된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디스크가 온다든지 거기다가 팔까지 어깨 불균형까지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여기만 문제가 있구나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의 밸런스도 골반의 밸런스도 그냥 다 맞아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네, 막 그렇죠. 그러구나. 그렇죠. 그래서 갈비뼈부터 골반까지 이어주는 이 근육. 얘네들이 정말 중요한 게 네. 상체랑 하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이 네네. 균형을 잘 잡게 해주는. 네, 그래서
복부랑 척추랑 골반이랑 요렇게가 코어 근육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코어 근육은 하셨습니다. 그냥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복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 배에 있는 근육 그리고 척추에 있는 근육 그리고 골반에 있는 근육 이거 세 개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몸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운동한다면 네. 운동하는 게 훨씬 이제 좋고 그리고 내 몸을 좀 디자인하는데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네, 그거랑 이제 운동이요?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린 네네.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면 척추가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척추가 척추. 우리를 이게 서 그리고 있게 해주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내가 진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싶고 뭐 한다 해도 이게 잘 이렇게 잘 안 돼. 구부러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약간 좀 이 중추신경계가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하는지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컴퓨터도 우리 하나로 이렇게 세팅해주면 그렇게 이제 쭉쭉쭉 움직이는 네네. 것처럼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이제 저장해놔요. 얘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계속 불균형적으로 틀어지게 그걸 패턴에 집어넣게 되면 이 패턴이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얘는 그거를 인식해서 얘가 많이 쓰는 이 친구가 많이 쓰는 구조, 그 패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올바르지 않은 패턴이지만 나는 계속 그 패턴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신 분들은 그냥 뭐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네. 한 3년 정도는 꾸준히 나를 아예 인식 자체를 바꾼다고 내 네. 팔, 다리 쓰는 거를 아예 완전 다 여기 이 컴퓨터로 따지면 이런 거를 다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네요. 내 자세를 좀 올바르게 만드는 데 근데 그래도 있어서 3년이면 좀 네. 좁은 편인 게 우리가 이때까지 나쁜 아. 자세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50년 그러네. 이렇게 그거에 비하면은 그걸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뇌는 진짜 빨리 그러니까 훨씬 더 3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 네. 단축하는 건 나의 이런 뇌 구조와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서 네, 그런 근데 우리가 진짜 올바른 자세가 바르면 뭐 자신 있어 보인다, 사람이 좀 발라 보인다, 구부정하면 좀 이렇게 자신 없어 보이고 위축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어떤 네. 영향이 있어요, 우리 몸에? 일단 몸이 되게 이제 과긴장되어져 있잖아요. 근육을 이렇게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고 수축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 있다면 얘네들이 되게 근육이 어쨌든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근육이 약화가 되고 있으면 결국 이제 이 근육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 스트레스 받은 근육들에게는 산소가 제가 근육도 산소를 먹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또 결핍이 되고 그럼 순환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근육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소 결핍이 오고 그러면 이제 왜 다리가 네. 보기보다 이렇게 많이 부으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게 다 부종이에요. 이게 그럼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어쨌든 순환이 안 되면 부종이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손상에 대한 결과로 또 근육의 통증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부위에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기능 부전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십견처럼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다리를 걸을 때 절게 된다거나 허리가 일상생활할 때 너무 불편하게 허리가 아프다든지 네네. 어떠한 특정 동작이 되지 않고 특정 동작을 했을 때 아프게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내가 안 아픈 근육을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근육은 사용하면 안 되는 근육인데 또 그 근육을 또 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육은 결국 또 약화가 되고 안 쓰는 근육은 계속 안 쓰고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근육은 계속 안 쓰고 쓰는 근육만 계속 쓰다 보면 또 이제 불균형이 근육이 이제 또 불균형이 와서 얘네들 또 근육이 또 막이 다 쌓여 있거든요. 네. 그 근막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이렇게 근육이 다 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유착이 되게 되면은 네. 이건 다음에 근육편에 또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유착이 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살이 이렇게 쭈그려지면은 그 주변 부위까지 다 쭈그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목까지 당기게 돼서 네. 이 가슴을 열 때도 그게 많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면서 호흡 장애 같은 것도 이제 생길 수 있고 네. 호흡 장애가 오면 산소가 뇌나 이런 데 제대로 못 가게 되면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도 또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골격계 이제 문제가 불균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패턴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해서 일상생활에 계속 그냥 틀어진 주는 상태에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몸이 안 좋게 되는 여기저기 거죠. 아프고 네. 마사지를 받아도 안 되는 네, 그렇죠. 결과가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악순환인 거죠. 계속 돌고 그런 거라 자세를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운동도 진짜 중요하긴 한데 네네. 자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오늘 자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바른 자세라도 취하면서 그냥 걷는 거 하고 제가 알려드렸다 림프 마사지 그냥 하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알려드릴 그냥 그런 동작들을 바른 자세를 위한 네, 동작들을 하면은 훨씬 그래도 그나마 몸이 너무 많이 틀어지거나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는. 진짜요. 된다서. 근육이 아프면 진짜 뼈가 아플 정도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맞아요. 예를 들어 골반 근육이 뭐가 좀 틀어져서 이게 아프면 걸을 때 좀 쩔뚝거리게 맞아요. 되고 그리고 이게 등 어깨가 좀 구부정하게 좀 오래 있으면 목이 아프고 그리고 머리도 승모근이 아파요. 아프고 맞아요. 머리도 편두통이 오기도 하고. 왜냐면 경추에 그 네. 신경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를 아프게 만들어줘요. 바른 자세를 하면 훨씬 하루하루가 좀 개운해질 수 그렇죠. 있겠구나. 그래서 운동하면서 오. 바른 자세를 꼭 취하는데 네. 이제 제가 아까 그 근육을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네. 그 근육들의 쓰임을 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광고 한번 듣고 와서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은미 요가 및 척추 재활 운동 강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른 자세에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용권님께서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발음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라고 하셨고 건덜님 다른 청취자분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요라고 하셨어요. 힘들어요. 엄마가 옆에서 계속 등짝을 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지금 이 나이에 엄마가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그냥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내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든 네. 이 자세도 사실 다른 근육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도 사실 힘든 건데 네. 그냥 내가 편하다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렇죠. 내가 이 바른 자세를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게 편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걸 입력했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지 않고 편한 자세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네, 3년이 시간이 걸린다는 조금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걸릴 수 있다. 근데 안 하면은 이렇게 어쨌든 나이 들면은 척추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척추만 네. 피셔도 진짜 이 복부의 이런 문제만 이 코어 근육만 세워주셔도 자세는 진짜 해결된다. 그러니까 거북목이니까 목을 어떻게 해야지, 뭐 흉추우만이니까 등을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네. 그냥 내 이 코어 근육, 내 이 자세를 바르게 해줘야지라고 접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세가 다른 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연스럽게 네, 해결이 네. 되니까 네, 그렇죠. 코어 근육만 딱 바로 잡으면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원하는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는 그 바른 자세를 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한번 거울 쓱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라디오를 듣고 있나 하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PD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또 바른 자세 네네 제가 네. 좀 자세 교정을 좀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바른 자세를 가지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제가 근육을 잠깐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게 복부 근육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복행근이라고 해서 그때 우리 호흡할 때 네. 헛기침하면 힘 들어가는 거기 네. 있잖아요. 그리고 흉곽 호흡할 때 호흡을 싹 하고 다 내뱉을 때 여기 이 흉곽 내 이 복부가 이렇게 작아지는 좁아지는 그래서 허리가 되게 여자분들 되게 좋아요. 잘록해지는. 홀쭉해지는. 네, 그런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이 근육이랑 그리고 복직근 여기 앞쪽 중앙에서부터 여기 치골 두덩뼈까지 네. 일직선으로 초콜릿 복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오. 복근도 그러니까 앞으로 숙였다가 할 때 이제 이 복근이 사용되어진데 근데 사실
이 초콜릿 복근에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네. 너무 과하게 많이 만들면 사실 장기에게 좋진 않아요. 아, 그래서, 다행이다. 네. 안 만들어도 되니까 너무 다행이다. 근데 적당히 아예 없으면 안 되고요. 적당히 있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복사관이라고 여기 이렇게 B급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또 갈비뼈랑 골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 얘네들이 옆으로 구부릴 때 그리고 비틀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이제 얘네 이 복부 근육이 그 우리를 이제 사지를 움직일 때 안정화 시켜주는 이런 근육이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 말했잖아요. 척추 기립근 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척추에 붙어 있는 그건데 걔도 척추 기립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장내근, 최장내근, 늑근 이렇게 여러 가지 근육들이 척추에 다 붙어 있고 얘네들이 약간 뒤쪽에서 늑골을 아래로 당겨줘서 늑골이랑 이 엉덩이랑 얘네들이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상체를 숙이고 펴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복직근이랑 얘가 사용될 때 척추 기립근만 쓰는 게 아니라 복직근도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절대 내가 한 동작을 했다고 이 여기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다른 같이 협음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보면서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척추 기립근은 많이 강화시키는 동작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지를 해주는 애들이지 걔네들이 강화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 얘는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 근육에 되게 비슷하게 생긴 부위에 붙어있는 다혈근이 있거든요. 어렵다. 그렇죠. 근데 걔는 네. 걔는 강화를 시켜줘도 돼요.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숙이고 옆으로 굽히고 그리고 이제 몸통을 회전하고 그러니까 아까 내복사근이랑 같이 회전할 때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근육들이 다 협음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 근육 우리 장기가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 이 근육이 없으면 우리 장기가 받쳐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근육이 이게 약화가 되면 밑이 빠진다라는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서 들수록 이 운동 50대 이후부터는 꼭 이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그냥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항문 그 주변 근육이랑 네. 그 생殖기 주변 부위를 조았다가 풀었다가 조았다가 풀었다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힘을 줘서 강화시켜야지 하면 안 되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푼 상태에서도 한 10초 정도 그리고 좋은 상태는 한 5초 정도 그렇게 이제 힘을 줬다 풀었다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은 그 출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출산하신 분들은 약화가 되고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운동 정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남성분들은 뭐 이렇게 발기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자 남자 다 요실금 그리고 뭐 야간요 이런 거 다 이거를 꾸준히 해주시면 많이 완화되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이 골반 기저근은 그렇게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보는 시간을 네, 우리 굿데일레이의 강지수 PD가 지금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자세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자세 교정 너무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서 있을까요? 앉아 일단 있을까요? 자리에 먼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일단 자리에 여기 누우셔서 하면 되는데 그때 저번에 호흡 저번 영상에서 제가 호흡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흡을 누워서 하면 훨씬 더 편해요. 혹시 누워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지금 만약에 집에서 휴일을 즐기고 계시면 한번 누워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놨다 기억해놨다가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누워서 무릎을 이제 무릎 아래 발목이 올 수 있도록 접어주시고 무릎을 접어 올려서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골반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려줄 거예요. 네. 자, 이 자세에서 한 손은 가슴에 두시고 한 손은 가슴에? 복부에 가져다 놓으시고 여기서 편안하게 어깨를 바닥으로 내리시면서 자 여기 이때 턱이 너무 들리거나 턱이 너무 당겨지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가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좋아요 자세. 자, 이제 복부로만 복식 호흡이에요. 복부로 호흡을 해볼 건데 숨을 한번 다 뱉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숨을 마셔볼게요. 하나
둘. 자, 숨을 마셨을 때 가슴이 올라가면 안 되고 복부가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내가 누워서 지금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은 누워서 내 가슴이 올라오는지 복부가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복부만 부풀려 주는 거예요. 숨을 마셔볼게요. 더 마셔볼게요. 자, 내쉬면서 복부를 바닥으로 밀착한다는 느낌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전문 강사 찾아가셔가지고 한 달이라도 레슨을 받은 다음에 혼자서 운동하는 게 좋지. 왜냐면 내가 지금 이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호흡은 정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서 누워서 그렇게 복식 호흡을 연습하면 일단 좋고 네. 그 다음이요. 네, 복부를 더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흉식 호흡을 할 건데 제가 운동할 때 네. 그 말했다시피 그 척추를 그러니까 복부를 잡아줘야지 팔 다리를 사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네네, 그쵸. 말해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갈비뼈에 손을 가져다 놓으실 거예요. 어깨도 누워서 바닥에 내려놓고 갈비뼈에 네. 손을 갖다 놓고 그리고 배에는 홀쭉하게 배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 배를- 상태에서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늘어나요. 숨 마셔볼게요. 그렇죠, 갈비뼈 더 늘어나요. 배 그렇죠, 갈비뼈가 대신 더 많이 늘어났다가 갈비뼈만 늘어나는 그렇- 기분으로 그렇죠. 숨을 내쉴 때는 쉬면 갈비뼈가 좁혀져요. 츠, 그리고 천천히 뱉으셔야 돼요. 호흡을 오. 더 천천히 츠 하고 흉곽이 점점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호흡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식 호흡이랑 흉식 호흡을 하면 되고 이제 동작을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팔 다리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흉식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자, 손을 바닥에다가 짚어 놓으시고 어깨를 바닥에다가 더 내려놓으세요. 턱이 하지만 너무 몸으로 당겨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천천히 말아서 올릴 거예요. 내 척추를 마디마디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어떤 자세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누워서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네, 무릎만 세워서 지금 누워 있고요. 그렇죠. 이 자세에서 엉덩이만 들어 올리는 거죠. 아니요, 힘을- 여기서 이제 네. 엉덩이부터 내 척추가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연결되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를 꼬리뼈를 살짝 떼볼 거예요. 마른 상태에서 꼬리뼈를 떼면은 들어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계속 드는 거예요. 아래 허리가 또 띄워졌어요. 그 다음에 또 등이 띄워질 거예요. 등을 띄우고 나면은 이제 내 견갑골도 띄워지는 거예요. 견갑골도 살짝 떠 있어요. 그렇죠. 더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내 몸이 이제 브릿지 자세, 골반 들기가 된 거예요. 아, 골반 들기. 그냥 골반 들기를 하는 그러면 건데 어깨로만 거의 지탱을 하고 그렇죠. 있는 어깨를 거네요. 지탱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올 때도 가슴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가슴을 먼저 오. 누르고 그렇죠. 가슴을 먼저 누르고 또 가슴을 더 누려서 명치가 다시 바닥에 누른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복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꼽이 내려가면서 엉덩이까지 딱 내려놓으면 이게 이제 척추 분절 운동이라고 해서 내 척추를 이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네. 척추가 원래 약하신 분들은 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그쵸?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디스크 이따 병원을 먼저 가서 확인한 다음에 이게 괜찮으면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등이 어쨌든 이것도 말리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말린 말린 자세가 어쨌든 척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동작을 할 때 내가 등이 좀 말린 것 같다. 그러면 동작을 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하셔도 괜찮은 동작이에요. 이 이거는 동작은. 허리 아파도 네. 하셔도 되는 네. 운동을 두 번째 하나 똑같이 더 골반 드는 보여주세요. 네. 똑같이 골반 드는 건데 그냥 이 자세에서 다시 갈비뼈로만 호흡하시면서 그냥 엉덩이만 들면 돼요. 그냥 엉덩이만 들어보세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만 들어보세요. 후. 그러면은 똑같은 자세가 나왔어요. 똑같은 자세가 나왔는데 느낌이 달라요. 내쉬면서 엉덩이만 내려볼게요. 척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랑 허벅지를 조금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쉬면서 한번 엉덩이를 들어 올려 볼게요. 엉덩이를 내쉬면서 후 엉덩이가 들어 올라가요. 그렇죠. 자, 이때 갈비뼈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고 갈비뼈 살짝 닫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골반 들기. 그냥 골반 드는 거. 들기. 네, 누워서 이거는 골반 어렵지 들기. 않잖아요. 그냥 이거는 내쉬는 호흡에 골반 들고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내려놓으면 돼요.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골반 들기 운동하면 그렇죠. 자세에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라디오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 네. 일단 누운 상태에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해주셔도 되고 뭐 중간에 잠깐 누우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면 네. 그냥 누워서 골반 들기 해주셔도 되고 오. 마지막 하나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딱 하나 바른 자세에 좋은 운동. 하나 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좋은 걸 어떤 걸 알려주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자, 그 옆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걸로. 네, 옆으로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접을 거예요. 무릎을 접고 네. 머리 비계 벨 수 있으면 머리 베개 같은 거 한번 베보고 머리에 베개를 베서 옆으로 누워서요. 네, 이런 상태에서 그냥 팔을 앞으로 쭉 펴서 그냥 그냥 왼손 우리 오른쪽으로 누워 잠자듯이? 있으니까 어. 오른손으로 그냥 옆에 누워서 있는 것처럼 네. 그다음 왼손을 활짝 열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왼손을 위로 올리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데 이 손이 열린 손이 바닥에 그냥 내려놓을 정도로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어깨가 쭉 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갈비뼈가 이제 열리는 거죠. 아. 그렇게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또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으로 누우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동작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빨리 하면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그냥 같아요. 엎드려 볼게요. 그냥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그 아기 자세로 가는 건데 무릎을 굽혀서 엎드려 볼게요. 무릎을 굽혀서 그러니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왜 쭈그리고 이렇게 내 아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무릎 꿇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닥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복부랑 내 허벅지랑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걸 아기 자세라고 하는구나. 네, 이걸 아기 네. 자세라고 해요. 네, 그래서 손을 멀리 뻗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틀어지지 않고 왼쪽으로 손을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마랑 얼굴은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네, 네. 자,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손가락을 어떻게 피아노 이동해요? 치듯이 네. 그 지금 손이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무게중심을. 손을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손을 왼쪽으로 이동해 더 왼쪽으로 그러면은 오른쪽 옆선이 늘어나요. 조금 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기 자세에서 약간 그러니까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몸이 약간 옆으로 틀어져 있는 거죠. 왼쪽으로 활이 되어서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시 중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주시면 돼요. 골반이 따라가지 않도록 중간을 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 옆선을 늘리는 동작인 거죠. 그렇게. 옆구리가 시원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 갈비뼈를 이제 건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에 틀어진 부분을 좀 맞춰주는 그런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지수 PD님 오늘 감사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하시길 바른 자세를 위해서 시범 적용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네. 더 자세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네. 지금 연휴 내내 사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여행 가시는 분들보다도 집에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내시는 분들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뭐 이러면은 좀 늘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이것도 누워서 할 수 있는 자세니까 맞아요. 예, 운동 아니고 이렇게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지 누워서 그냥 네. 쭉 두 다리 붙여서 누운 상태에서 그냥 뒷면을 다 네. 바닥에다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서 호흡하면서 누워 있어도 음. 몸에 좋아요. 그냥 힘을 풀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바닥과 나와 싸우는 느낌으로 어. 그렇게 누워 있는 것도 척추 교정에 되게 많이 좋고 네. 그 다들 아시는 플랭크 포즈도 좋고 플랭크는 네, 코브라 또 포즈도 그쵸. 좋아요. 뭐 좋은 동작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동작들은 오늘 누워서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자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땡스기빙 잘 보내시고 연말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